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의 신호등을 알려드리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아, 또 지난 밤에 미증시가 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일단은 제가 주식 신호등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매번 설명해 드리니까 그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아래 그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샵 3989 주식 신호등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갖고 제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전략들, 시황들 함께 받아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방송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진행이 되고요. 라이브 방송은. 그다음에 제가 또 다른 녹화 방송도 하나 더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그 전략들, 시황들을 좀 받으시려면은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권장해 드리고요.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장 시작하기 30분 전인데요. 일단 준비한 내용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봉 차트 5일선으로 체크해보는 주식시장의 신호등은 무슨 색일까라는 주제로 매번 설명해 드리고 있는 이 부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코스피의 5월 이동평균선입니다. 뭐 매번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고요. 아니면은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5월 이동평균선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5월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빨간색 선이 5월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 빨간색 선 위쪽에 차트 캔들이 놓여 있으면 상승을 하고 큰 추세에서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 빨간색 선 밑에 있으면 큰 추세로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3월달 이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어요. 지금 여기 그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마이너스 저가가 27%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큰 하락이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만. 그러고 나서 이제 급하게 반등을 주고요. 이때가 이제 연준에서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시중에 풀어서 경기를 좀 부양하겠다. 그런 그 정책을 펼쳤던 그 시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반대로 긴축을 통해서 돈을 회수하는 전략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갖고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난 우리 국내 증시는 8월달 9월달에 이미 시그널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증시 차트도 이따가 좀 보겠지만 해외 증시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조금 이제 이 5월 이동평균선의 하락을 보여주고 하락을 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그 시그널이 나왔죠. 8월달에 이미 고점에서 도치 형태의 캔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9월달에 5월 이동평균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2021년 12월에 이 빨간색 양봉을 보고 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고점 대비해서 차트를 이렇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 체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14%, 15% 하락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빨간색 양봉이 나와주면은 이거 상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보시면은 5월 이동평균선의 밑에 캔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략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2,590원 선을 콘크리트. 그래서 이제 당시 얼마 되진 않았지만 2,600선이 콘크리트 지지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이렇게 반등을 주고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2,600에서 아마 여기도 보시면 거래량이 이 밑에 캔들 이 빨간색 파란색이 거래량을 뜻하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 많이 나와졌죠. 왜냐하면 여러 번 반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4개월 넘게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기대가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하락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의 배경, 그리고 왜 우리나라만 유독 좀 뭐 많이 빠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안내를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월 이동평균선 차트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 아마 처음에 이 차트를 켜시면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캔들 뭐 이런 것들 다 지우고 이동평균선 다 지우고 가장 심플하게 그냥 월봉상 캔들과 그다음에 거래량 그리고 5월 이동평균선을 하나만 딱 놓고 보는 거를 여러분들께 권장해 드리고, 일단 모든 차트를 그렇게 보시라는 건 아니고요. 월봉은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봉이나 일봉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법은 이제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5월 이동평균선 밑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이거를 되돌리기에는 굉장히 큰 힘,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돈이 회수가 되고 있죠. 시장의 돈이 풀려 있으면은 유동성에 대한 어떤 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많이 회수를 하겠다, 긴축을 하겠다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수급, 많은 돈으로 인해서 이 하락 추세를 다시 상승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것이 저의 관점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신호등이라는 거를 보셨을 때, 주식에도 신호등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5월 동평균선 밑에 있으면 빨간색 신호등이 켜졌구나, 빨간색이구나, 아직 녹색 신호등 혹은 주황색 불로 바뀌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서 이제 도치 형태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과연 여기서 주황색 불이 켜진 거죠. 이 주황색 불 이후에 녹색 불이 켜질 것이냐, 아니면 빨간색 불이 켜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이러한 형태의 또 캔들이 사실 여기서 출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주황색에서 주황색 불이 상당히 길죠. 주황색 불이 지금 1, 2, 3, 4, 4달 가까이 주황색 불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빨간불이 또 강하게 켜져 버렸죠. 지금 현재 이런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월봉 차트를 켜시고 5월 이동평균선 남겨놓으시고, 이걸 기준으로 하셔갖고 신호등으로 비유를 해서 아직 빨간색이구나, 아직 건너면 안 되겠다, 매매를 좀 쉬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고, 다시 녹색불이 켜져서 빨간색 선 위쪽으로 캔들이 올라왔을 때 강하게 또 건너야죠. 길을 건너야죠. 돈을 버셔야 되죠.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내가 항상 보고 있는 이 월봉 차트 5일선으로 체크해보는 주식시장의 신호등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오전 8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상 가격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미증시가 지난밤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차차 보도록 하고요. 일단 주식시장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다, 예측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거시경제,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크다 작다 이렇게 나누면 안 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했을 때 거시경제는 숲을 보고 기술적 분석은 나무를 본다, 이렇게 파악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큰 어떤 부분을 먼저 보고 나서, 잠시만요. 지금 둥시효과가 이제 좀 떴는데요. 파란색이 갑자기 막 떠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 드리고 있지만, 오른쪽 상단의 그 대형 모니터에다가 여러 가지 섹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 뭐 100가지 넘는 종목들을 이제 추려갖고 띄워놓고 있는데, 갑자기 파란색이 딱 눈앞에 펼쳐져갖고 상당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당황을 하고,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진하게 표시된 게 한가 표시거든요. 이게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죠. 이 반대 매매도 눈에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장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인사를 하게 돼서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여러분들을 만난 게 유쾌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겠죠.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 어떤 그런 시장입니다.
함께 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준비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방송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방송에서는 거시경제를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매일매일 움직이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데, 거기에다 대고 제가 이제 이런 방송에다가 어떤 종목을 얼마에, 어떤 종목을 얼마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나가면 그 다음 주까지 한 주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거시경제 분석하는 이러한 방송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사실 뭐 최근에 되게 안 좋은 얘기밖에 안 했어요. 계속해서 이제 비중을 축소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현금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거의 3달 가까이 얘기를 하고 있어갖고, 처음에 이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제가 주로 하니까 들어오셔갖고 금방 나가시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안 나가세요. 왜냐면 제가 미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시지?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뭐 얄밉다고 표현될지 모르겠어요. 미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나가세요. 왜냐면 뭐 이렇게 제가 제 예측에 맞았다라고 자아자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제가 얘기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계속 흘러가고 있고, 오래전부터 현금 매수를 하라고 해서 현금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은 조금 이제 열심히 저와 함께 관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추가 매수를 한다, 뭐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은 바닥이다,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면 더 빠지고, 그래서 이게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이거 손절을 딱 하면 또 반등이 나와주고, 그걸 따라가면은 다시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겠지 해서 물타기를 하면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그러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전략은 이따가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먼저 할까요, 그거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 같은 게 나왔을 때, 지금 모르잖아요.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세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어떻게 드리냐면은, 이러한 어떤 시장을 보고 전체적인 틀을 이제 확인하고 거시경제를 확인하고, 이런 것이 포인트가 왜 하냐면 매매 전략이다. 그러니까 큰 추세가 하방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셔야 한다. 예를 들어서 비중을 크게 담아서 길게 가져가고 추세 매매를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 오래 매매를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지금 이제 들어온 지 주식시장을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사실 돈을 크게 버는 건 큰 비중을 담아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길게 가져가서 수익을 내는 게 여러분들이 큰 돈을 주식시장에서 벌 수 있는 길입니다. 단타를 한다라는 거는 비중을 크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나는 비중을 크게 단타하고 있는데 라는 분이 있으시다면 초고수, 엄청난 고수시거나 아니면 그냥 도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타라는 게 계속 큰 돈을 넣고 계속 올인을 하고 몰빵을 해서 성공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번만 실패를 해도 바로 원금 손실이 일어나고 큰 폭의 하락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단타이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적은 비중으로, 부담 없는 비중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걸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걸 가지고 만약에 큰 비중으로 단타를 해서 수익을 내고 돈을 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초고수 아니면 도박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기술적 반등이, 현재는 기술적 반등을 할 때의 잔파동으로 수익을 조금씩 내셔야 하는 그런 시장이다. 사실 제일 좋은 건 매매를 쉬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매매를 무작정 쉴 수는 없으니까 기술적 반등의 잔파동을 가지고 수익을 내야 하는데, 이마저도 기술적 반등 그 파동의 길이를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 하루가 나올지, 이틀이 나올지, 3일이 나올지, 아니면 뭐 주 단위로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짧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행여나 이제 뭐 최근에 갑작스러운 급락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비중으로 매매하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 전략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반대로 상승 추세에서 짧게 단타를 하거나 잔파동을 먹으면
큰 비중으로 큰 파동을 한번 먹는 거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수익을 보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짧게 1% 먹고 나왔는데 계속 올라요. 좀 뒤늦게 또 들어가요. 그래서 오를 것 같으니까 또 1% 정도 먹고 나와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가의 매매를 해서 계속 좀 끌고 가는 전략. 이렇게 하는 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겠죠. 아무튼 간에 이제 하락 추세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덜 보는 게 그게 결국은 수익을 보는 투자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시경제를 분석해서 주식 매매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체크를 하고요.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할 건지 이런 것들을 거시경제를 분석해서 체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매매를 할 때는 뭐 차트를 보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분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준비한 어떤 차트들을 미국들을 보면서 최근에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소비자 물가 CPI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연준 FOMC 회의 이게 이제 지난 목요일 새벽 3시에 있었죠. 내용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모르시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과거에 저도 주린이 시절 때 증시가 이제 계속 종목만 보고 분봉 차트 이런 식으로 이제 단타 매매를 하겠다고 그렇게 볼 때는 증시가 하락을 하고 크게 빠지면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대체 왜 빠지는 거야? 대체 왜 이런 거야? 그리고 나서 뒤늦게 손절을 하고 이런 다음에 검색을 해보는 거죠. 대체 왜 이러는 거지? 그랬을 때 이유를 알고 이렇게 좀 뒤늦은 대응을 했던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큰 잠재 위험이 뭘 것 같으세요? 아마 경기 침체 혹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게시판들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고 다 맞는 뱅크오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서 월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큰 잠재 위험이 1위가 연준입니다. 그러니까 미 연준의 기조라고 하죠. 긴축을 강하게 할 것이다. 약하게 하겠다. 속도 조절을 하겠다. 아니면 양적 완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 이런 기조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잠재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경기 침체가 없을 거다 혹은 있을 거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원론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의 기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발생이 됐어요.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사실 아직까지도 종식된 게 아니죠. 지금 이제서야 조금 이제 마스크도 해제가 되고 약간 이제 코로나 시점에서 조금 멀어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왜 그 시절에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정말 연준에서 양적 우물에서 돈을 시중에 많이 풀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 경제나 실제 어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연준의 기조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CPI를 발표를 하고 FOMC 금리 인상을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은 일단 큰 이벤트가 두 개가 있었다고 했죠. 소비자 물가 CPI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연준에서의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발표를 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CPI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CPI가 최근에 발표가 8.6%로 발표가 됐어요.
이 8.6%라는 게 지난 그 8.3%에 비해서 0.3% 오른 건데 이거를 엄청난 충격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0.3밖에 안 올랐는데 그게 그렇게 큰 건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0.1%만 올라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장 뭐몇 프로가 올랐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전보다 올랐느냐 떨어졌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차트를 보는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월 12일에 먼저 발표가 됐네요. 4월 12일에 미국 경제 이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부터 보시면은 자 해외 증시 4월 12일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네요. 여기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저가가 고가 대비해서 거의 3% 이렇게 하락을 했고 여기도 지금 4월 13일 수요일인데 저가가 마이너스 0.13에서 고가가 2.3이니까 하루의 변동폭이 상당히 큰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역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다. 이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자, 다른 것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5월 11일에 발표가 됐어요. 5월 11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도 보시면은 5월 11일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은 여기네. 역시 CPI가 발표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반등을 줬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안 좋은 수치가 나오고 하면은 계속해서 뭐 하락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수치가 나와서 상승을 계속해서 하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빠졌다가 바로 이렇게 반등을 해버리고 여기서도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하면 다시 빠지고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요즘 이제 그 어떤 식이냐면은 뭐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측했어 아니면은 큰 공포야 이러면서 빠지든지 오르든지 해요 일단은. 그리고 그 다음날 갔을 때 만약에 많이 이제 상승을 했어요. 만약에 상승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상승을 하면은 그 다음날에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좀 금리 인상 하는 거 아니야? CPI가 너무 높게 나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정신을 차려서 다시 막 급락을 하고 혹은 많이 하락을 합니다. 많이 하락을 했다가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다음날 많이 빠진 것 같아. 이게 이러면서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지금 최근에 크게 하락을 했을 때가 뭐였냐면은 CPI가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되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크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 0.75 빅 스텝 말고 그 0.75 자이언트 스텝이 발표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종가가 2.5%가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고 이제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을 한 게 악재가 좀 다 나오지 않았나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했었는데 또 그 다음 날이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그 오픈채 팀만 멤버들한테 설명해 드렸어요. 쭉 설명해 드린 것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어쨌든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바로바로 좀 머릿속에 나오는 얘기들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순서가 조금 이제 엇갈렸는데 계속해서 순서대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 증시, 국내 증시 차트를 좀 확인해 볼 건데 미 증시는 확인했었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상승했다가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하락하면 따라가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이게 지금 미국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보는데 0 빅 스텝을 하고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을 했죠. 마찬가지로 급등락을 굉장히 심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적어놨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래서 이번 FOMC 전날에 오픈 채팅방에서 한 회원입니다. 회원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은 희박하겠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지금 그 예측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더라도 이미 반영이 되었다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승할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됐죠. 그리고 뭐 공포가 만약에 빠진다면 공포가 현실이 되었다면서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런 얘기는 나도 한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만약에 저가에서 들어서 상승했다가 정신 차리고 하락하거나 혹은 상승을 이제 먼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거 악세 해도 된 거 아니야? 상승을 했다가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FOMC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한 달 정도 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예측하면 될까요?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런 것들은 최근 그러니까 앞으로 좀 며칠간 동안 증시의 향방이 좀 결정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뭐 CPI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상 같은 큰 이벤트는 없고 조만간 또 한국은행에서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현재 빅스텝 얘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시고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갖고 실시간 전략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 시작하기 2분 전이니까요. 이제 여러분들 차 한잔 하시면서 장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차 한잔 하고 있을까요? 좀 시간이 짧았나요? 지금이라도 쭉 다녀오시고 동안 차 한잔 가서 가지고 오셔갖고 혹은 물이라도 한잔 하시면서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증시를 차 한잔 할 여유도 없이 본다고 상승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제 투자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장을도 마음을 좀 편하게 갖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잔 가져오시고요. 한 잔 마시고 방송 보시고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세요. 스캔하셔서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시간으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어떤 기준으로 방송 대응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니까 최근에 진짜
오셔서 제가 뭐 계속해서 지금 매매하는 거 좋지 않다. 현금 매수해라.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금 매수하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시장인데 별 대응 안 하고 있어서 그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굉장히 그래도 리스크 관리가 되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하락을 얘기하는 전문가는 굉장히 좀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왜냐면 맞춰봐야 본전이거든요. 하락한다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주면은 굉장히 원망을 받고요. 굉장히 원망을 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올랐지 않느냐, 뭐 이럴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또 계속해서 제가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손실이 발생이 되고 있고 물려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알겠죠. 네, 저의 어떤 이러한 그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요. 제가 이제 얘기를 이런 식으로 좀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리스크 관리가 좀 되시고 큰 손실을 좀 피할 수 있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마 뭐 시장 때문에 종목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거나 이러한 일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계속해서 공부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같이 공부를 하고 함께 좀 이 시장을 좀 헤쳐나가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꼭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갖고 혹은 유료 문자 #3989 주식 신호등이라고 이제 쳐서 보내주시면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갖고 함께 자, 지금 장이 시작됐어요.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제가 좀 차트이고요. 삼성전자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제가 켰고요. 일단 이제 시작하자마자 하락을 좀 개파락을 했죠. 개파락을 해서 마이너스 2.13% 이렇게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2%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6% 하락, 삼성 SDI는 마이너스 2%, 카카오 마이너스 1.8%. 그래도 지금 다들 양봉이네요. 제가 클릭했을 때 계속 끝이 양봉이긴 해요. 양봉이긴 합니다. LG화학 마이너스 3.4%, SK하이닉스 마이너스 2.7%,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가 섹터들을 쭉 살펴보면은 뭐 위드 코로나 관련 리브폰의 관련주, 그다음에 뭐 시멘트, 사실 뭐 제가 딱히 설명해 드릴 게 없었죠.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네요. 빨간불 들어온 섹터가 단 하나입니다. 그게 찾아볼게요. 하나 있네요. 인도 밀 수출 금지, 뭐 밀가루 관련해서, 뭐 사료 관련해서 종목들이 그래도 그 섹터에서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잠깐 차트를 좀 볼까요, 그러면? 자, 일단은 캠표라는 종목부터 한번 볼게요.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것들을 다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 간단하지만 굉장히 좋은 제가 기법, 전략들,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 이런 것들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샘표라는 종목이,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무작정 뭐 따라가고 운이 좋아갖고 상승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날 매수를 따라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따라갔는데 다음날 하락을 하면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지금 이게 29, 그러니까
다음 날에 종가가 마이너스 15% 끝났으니까 이거를 과연 어, 내가 그리고 만약에 팔고 했다고 할게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에 다시 회복했고 그 다음 날은 사. 그런데 그때 그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와 압박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힘들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좀 매매를 하면 좋을 것인가? 자, 일단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 장대 양봉을 먼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량도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가로선을 50%에다 딱 이렇게 긋습니다. 기준과 원칙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딱 긋고 다음날 볼게요. 아직 매매하지 마세요. 다음날 보면 하락을 했죠. 또 내려왔어요. 그러면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봤더니 다시 상승을 했네요. 이 50%를 안에서부터 뚫고 올라오는 그 타이밍에 매매를 해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지만 여러분들 기법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해서 제가 이제 50% 기법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저희 강에서 계속해서 공부시켜드리고 있는 그러한 이제 기법입니다. 50%에서 뭐 반등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원칙을 설정해 드리는 거다. 자, 두 번째, 무작정 또 큰 비중으로 많이 실어서 매매하면 절대 안 된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 꼭 명심하시고, 자, 어쨌든 간에 상승할 때 매매를 하면 상승을 이렇게 크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날 조금 확인해 보겠다고 못 샀더라도 이날 보시면은 다음날 상한가 갔을 때 이날을 또 보시면 이렇게 50%에서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최근에 큰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아까는 사실 이 템표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에 어떤 볼만한 시그널들이 좀 없었다라고 하면 이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은 시그널이 어느 정도 나와 있었어요. 언제냐면 이날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이날을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 양봉이 나왔죠. 보시면은 시장이 여기서 많이 나오면서 빨간색 양봉이 나왔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라? 50%를 체크를 합니다. 50% 체크를 딱 하고 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전략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상승을 보여주는데 강하게 돌파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상승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또 돌파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일단 계속 관망을 하는 거죠. 하락하네. 아쉽네. 내가 이걸 종목을 좀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내가 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상승을 못했어. 그럼 일단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여기서 조금 애매하죠. 여기서 상승을 좀 하나 뚫어주나? 그런데 결국은 다시 하락을 해서 애매하죠. 여기서 보시면은 상승 한번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혹시 하락을 했네요. 자, 이럴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그러면은 다시 이 중간선 부분에서 손절을 하시거나 매수가를 한다거나 이러한 전략을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추적해 볼게요. 이렇게 추적해 하다 보면 자, 여기네요. 여기서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이때가 매수 타점이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통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양봉의 꼭대기에서 많이 사시거든요. 많이 오르니까 하시면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식의 기준을 설정해 놓으시면은 그 기준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매수를 하고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딱히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린다. 그 다음에 매수를 했는데 그 기준을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빠르게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약간의 수익에서 그냥 만족을 하고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기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네, 그때부터는 이제 아주 큰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50% 기법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성 에너지라 ES 가스 관련 주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거 따라 안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막 상승한 종목들 따라 붙지 마시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한번 종목을 클릭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긴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기준을 어디다 잡으시면 좋냐면 여기네요. 이 첫 번째 양봉이 나왔을 때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양봉이 나왔을 때 체크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하락을 보여주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빠졌어요. 쭉 빠지고 나서 언제 체크를 하면 되냐? 여기 이 50%, 이 첫 번째 양봉이 나왔을 때의 50%를 체크를 하고 매수 포인트 매매. 그러면 지금 현재 15%를 상승률을 보여준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뭐 여러 가지 매도도 전략입니다. 매도를 최고점에 사는 거는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매도를 최고점에 사는 건 불가능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길게 횡보를 한다는 얘기는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대략 이제 이 긴 횡보의 센터 정도의 체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승 중인 양봉 맞닿아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공방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쯤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산 비중에 뭐 30%라든지 50% 하겠다. 이렇게 나머지는 갖고 가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뭐 분봉을 열어서 또 매도하는 방법. 분봉을 열면 뭐 분봉도 있을 수 있고 15분봉, 60분봉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는데 좀 타이트 보겠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시는 것보다 일단 한번 실현을 했잖아요. 나머지는 60분봉 정도를 주시는 걸 좀 권장해 드립니다. 정도를 기준으로 두시고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두시면 위선을 하라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하면 전략 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뭐 15분 정도를 클릭을 해서 봉에 우회선을 이탈하면 내가 또 그 처음에 매도한 것에 또 한 반 정도를 매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60분봉에 매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그래도 조금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좀 합리적인 매도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또 그대로 치고 올라가서 상승을 보여준다면 이제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면 또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녹색 선을 그어놓은 게 뭐 또 지지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손절 라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5일선으로 체크를 하면 물론 지켜주고 상승을 했을 때 뭐 더 큰 상승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기존에 미리 갖고 있던 종목이 크게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5일선까지 가면은 이격이 너무 일봉상 5일선을 가면은 이격이 너무 클 수 있으니까 내가 수익 봤던 걸 다 반납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이러한 어떤 기준을 두고 어느 정도 그 상한선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분봉을 열어서 조금 더 매도하겠다 하면은 짧은 뭐 1분, 5분, 15분 이렇게 체크를 해서 매도를 하고 혹은 이미 매도를 했으니까 60분봉 정도에서 내가 전량 매도를 하겠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좀 현명하게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이 오르는 GS라는 종목도 제가 봐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쯤 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도 장대 양봉이 나온 이 부분에 50%를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딱. 네. 그러면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벌써 나왔네요. 여기를 내가 이제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프로를 지지해 주면은 한번 매매 포인트로 잡아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50% 제가 이제 파란색 선을 체크했잖아요. 이 녹색 선을 체크를 양봉에서 하고 나서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 그걸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60분 봉을 보면서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가져갈 수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5일선 그 일봉상 5일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좀 길게 가져갔다면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작게 분봉을 열어서 짧게 뭐 5분, 1분 이렇게 체크를 하셨어도 큰 수익을 보셨을 그러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어디서 체크해놨죠? 여기 이쪽 그 일봉의 50% 라인을 체크를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추적을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 여기 다시 돌파해주는 대략 가격이 9,500원 정도를 돌파했을 때 한 번쯤 매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디서 매도를 하는 지난 전 저점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체크를 이 고점을 제가 체크를 해보면은 여기에 지금 걸쳐 있잖아요. 횡보하는 물량대. 여기를 돌파를 해주면은 뭐 계속해서 갈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은 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긴다. 그러고 나서 또 분봉을 열어야겠죠. 뭐 다 매도하셔도 돼요. 그래도 수익이니까. 이제 분봉을 열고 짧게 가겠다부터 보겠습니다. 짧게 가겠다. 일봉상 5일선을 근데 일봉상 짧게 가면 이제 단점이 여기 있죠.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일봉까지는 좀 보지 마시고 그래도 한 15분봉 정도. 그러면은 이제 여기 5일선이 이쯤에 위치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좀 보신다. 혹은 더 길게 보겠다. 60분봉.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고 또 매매를 하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강조하지만 큰 비중으로 절대 매매하지 마시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적은 비중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래 QR코드 꼭 스캔하셔갖고 저희 오프닝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시작하고 나서 하락을 좀 하다가 어느 정도 좀 입니다. 네. 그나마 이게 좀 다행이긴 하네요. 자, 오늘 하고 나서 모르겠습니다만 좀 기분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